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정됐던 민간 토론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원이 보류되면서 논란 일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뉴스 핵심 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임재성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토론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모란장 서운 보류 소식에 이어서 어제는 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요, 이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 대토론회 일정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애초에 국내 학자 그리고 전직 외교관 등이 참석을 해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좀 급작스럽게 연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너무 놀랍게도 민관 대토론회와 관련돼서 피의자 측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 사실 피해자들은 연락을 그래서 못 받으셨습니까? 뭐 피해자 측 일체가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토론회가 준비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연기됐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저희가 직접 외교부를 통해서 관련된 토론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고를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됐다라는 사실 자체는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그 배경이나 맥락에 대해서 사실 음, 추측할 뿐입니다. 아, 사실 이 문제는 결국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싸워왔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계속 판결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왔던 갈등이고 양국 간에서의 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피해자들을 이 문제에서 배제하고 정부 간의 협의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조차 해법을 만드는 토론회 논의에서 피해자들과 뭐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음,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 그럼 피해자분들은 토론회가 열렸더라도 뭐 참석을 할 예정은 아니셨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런 논의 과정에 피해자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예, 저희가 앞서 또 말씀드렸던 사안이죠.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원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로정신대로 비행기 공장에 끌려가셨고요. 그리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분입니다. 이후에 30년째 재판 투쟁을 이어오면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 후보자로 이제 추천을 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운이 보류가 됐습니다. 예, 혹시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들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운의 절차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정했던 절차대로는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외교부가 확인해 준 내용이고요. 예.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추측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외교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절차입니다. 절차.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절차가 아닌 실질, 즉 왜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했을까로 보면 외교부의 해명이 궁색하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이 사실 그 바쁜 외교부가 뭐 다른 부처의 상원에 모두 의견을 내진 않을 겁니다. 분명 외교부가 보기에 이 건은 이대로 되면 안 된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걸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동안 일본을 향해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을 받는데 외교부가 의견을 낼 게 과연 뭐냐는 겁니다. 예. 아마 일본 정부가 불편해할까 봐 현재 어. 논의되고 있는 강제동원 관련된 한일 간의 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라는 게 외교부의 이 절차 개입에 대한 배경 의도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지금 한일 양국 간의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뭐 그거는 뭐 여러 차례 외교부도 확인을 했고요. 예.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양국 간에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의 의견에 뭐 합의를 봤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장 서원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던 건 아닌데 외교부에서 일본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한 언론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부탁을 했습니다. 예.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어.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치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사실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상을 주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음.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요. 한국 내에서 오랜 시간 일제 시기 피해자를 위해서 싸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조차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과연 지금 정부가 한일 간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의 본질인지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당사자인 할머니는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예.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뭐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일단 한번 이 수상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고요. 예. 또 이틀 전인 13 일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니 벌써 변했다. 음. 죽기보다 원통하고 사죄 한마디 못 듣고 지금까지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뭐 할머니께서 이제 뭐 상을 받으시면 당연히 기분은 좋으시겠죠. 근데 30년 동안 이 문제를 쌓아 오시면서 뭐 상 받으려고 쌓아 오신 거 아닙니다. 본인이 피해자시고 그 억울함 때문에 쌓아 오신 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 인권상 드리겠다. 준비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갑자기 외교부가 이렇게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절차가 지연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할머니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음. 들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느끼시는 것 역시도 '일본 기업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일본 정부가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한국 정부까지 이제는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어. 느끼시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 내에 있는 단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반응이 전해졌습니까? 일본의 많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1990 년대에는 일본에서 이 문제가 소송을 이루어졌고 또 일본에서 소송이 다 패소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활동을 오랫동안 지원해 오신 활동가 분들께서 또 이 소식을 듣고 한국 광주에 와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특히 일본 활동가 분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이 가해 기업들이 한일 정부의 이런 자세, 즉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호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 이 재판의 당사자는 피해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당사자라는 걸,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는 일본 기업이라는 걸 인지하고 한국 정부만을 바라보고 판결 이행을 계속 해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본 기업에 대한 태도를 주문하셨습니다. 어. 일본 기업이 지금 판결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이제 소송을 냈었고요. 이게 대법원에서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게 벌써 2018년 아닙니까? 이후에 어떤 조치도 없는 상황인 건가요? 어 정말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판결에서 진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양국 간의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이고, 그런데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의 노력을 함께하기보다는 그냥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권리가 소멸되면 이 문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이 판결을 이행하는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식이 있을 텐데 뭐 후자라는 건 사실상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건데 지금 한국 정부는 거기에 관심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굳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한일 양국 사이에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한국의 공공기관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한다는 방안이 한국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안입니다. 예. 한국에서, 한국 정부 안에서. 그런데 뭐 앵커께서 어떠세요? 한국 공공기관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왜 인수합니까? 얼핏 음. 듣기에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좀 이상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공공기관이 채무자가 된다는 거죠. 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예.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도 위험하지만 과연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는 방안일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일본 기업의 사과, 그리고 일본 기업의 단돈 100원이라도 출연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러면 일본의 사과와 일본 피고 기업의 출연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다가 한국 공공기관이 대신 채무자가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방식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에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국 공공기관이 대신 배상을 하는 것이고요. 일본 어. 기업은 쏙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표현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예. 한국 정부에서 결정했다라는 표현은 사실 사실과 아니고요. 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방식으로 공표를 하기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피해자를 청산하는 것이어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묻고 지금 시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피해자를 청산하는 방식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